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특히 지난 주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는 또 다른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기술적으로도 위협적인 건지 따져봐야겠죠. 저희 KBS 과학 전문 기자 이은정 해설위원과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이원 이 미사일에 북한이 붙인 이름은 화성 15형이죠. 네네. 일단 이번 발사 어떻게 분석이 됐죠? 네, 화성 15형 같은 경우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란 발사 후 대기권까지 올라가서 네. 저항 없이 쭉 가기 때문에 사정거리를 늘린 그런 미사일입니다. 네. 이때 이 지난 화성 15호는 사실 2017년에도 발사를 했었어요. 네네. 그때는 4,450km까지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5,700km 이상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이제 비행 거리는 비슷했습니다만 발사 고도가 좀 더 높아진 것으로 봐서 엔진 효율이 높았거나 아니면 탄두를 소형화했다고 좀더 생각하고 가볍게. 있습니다. 네. 네네. 북한이 고각 발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건데요. 정상적인 각도로 발사했다면 14,000km, 즉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거리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제대로 쐈다면 미국 본토까지 사정거리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이 정도까지 가능하려면 여러 핵심 기술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ICBM의 핵심 기술은 먼저 대기권을 뚫고 올라가는 추진력입니다. 그렇죠. 근데 대기권은 뭐 100km 정도니까 올라가는 건 별로 어렵지 않고요. 네. 한번 올라갔다가 우주에서 분리된 탄두가 다시 대기권을 뚫고 지상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네. 이때 재진입 기술이 가장 핵심입니다. 네. 재진입 시 엄청난 마찰로 열이 발생하는데 탄두가 이것을 견딜 수 있어야 하고요. 네. 또 세 번째는 재진입하면서 원하는 목표 지점에 정확히 날아가야 무기로 기능을 하겠죠. 그렇겠죠. 또 목표 지점에 가서 원하는 높이에서 탄두를 폭발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건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네. 자, 그런 기술들, 이번에 북한 미사일이 이런 기술들을 충족하고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 그동안 이 재진입 기술이 완성됐다 아니다 분석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네네.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발사 당시 일본에서 촬영한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이제 내려오면서 섬광 불꽃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네. 탄두가 재진입하는 장면인데요. 국내 전문가들은 이때 그 불꽃이 두 개로 분리되는 부분이 살짝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것은 이제 탄두가 갈라졌거나 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건데요. 이제 이에 대해서 그 김여정 부부장은 어제 재진입 기술은 완벽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제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2계단 비행체가 함께 떨어져서 두 개로 보이는 거다. 그러니까 네. 우리로 치면 2단 부분이 함께 떨어졌다고 하는 네. 건데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2단이 함께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수직 발사를 했기 때문에 자칫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의구심은 있지만 네. 그래도 그것도 뭐 발사 기술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네. 또 2단이 아니라 혹시 후 추진체, 즉 탄도를 조정하는 추진체가 따로 있었다고 하면 이것도 떨어지는 모습으로는 정확하지 않다라고 해서 이번에 발사 재진입 기술을 완벽하게 보였다고는 증거를 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기사도 그렇고 이제 전문가들도 김정은 위원장이 명령을 하고 발사까지 9시간 넘게 걸렸다. 이 네. 부분도 좀 부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기술적인 부분만 보면 위성 발사에 9시간이나 걸릴 일이 아닙니다. 네. 네, 특히 북한은 그 질소 계열 산화제를 쓰기 때문에 누리호보다 연료 진입이 좀 더 빨라요. 네. 그래서 최소 뭐 30분, 아무리 길게 잡아도 1시간 정도 걸릴 건데. 걸릴 시간이. 네네. 네. 뭐 또 이동형 발사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동 시간 발사대에 뭐 내리는 그런 것을 생각하더라도 이건 기습 발사로 보기는 좀 그렇죠. 어렵다. 네. 그렇게 생각해요. 또 어제 김여정 부부장이 주변 안전을 확인하고 또 정찰기를 내리고 이러느라고 시간을 걸린 것이지 잘못된 건 아니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어쨌거나 이 정도 시간이 걸린다면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발사를 모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기습 발사라고 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이번에 오히려 특이한 것은 2017년에 발사했던 화성 15형을 또다시 발사를 했거든요. 네. 그 17형이라는 최신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전 배치를 위한 반복 훈련을 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제 북한이 이런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을 하면서 줄곧 주장하는 게 이거 우주 탐사 기술을 발전시키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네. 자, 그렇다 치면 지난번 우리 누리호 발사도 성공을 했는데 이게 기술적인 비교가 가능할까요? 100% 가능하진 않습니다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죠. 네. 그래서 한번 제가 비교해봤습니다. 누리호는 3단 발사체입니다.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저렇게
직경이 줄어드는 전형적인 발사체 모습인데요. 그렇죠. 엔진 추력은 300톤이죠. 그리고 상단에 위성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화성 발사체는 2단으로 위가 조금 뭉툭한데요. 거기에는 탄두를 싣고 대기권 재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모양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추력은 160톤입니다. 그러니까 누리호가 이제 추력도 높고 실제로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능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네. 우주 기술로는 우리 기술이 훨씬 앞선다고 보고 있고요. 네. 저희는 이제 세계 7위 정도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 아니니까 이번 미사일 기술로는 우열을 좀 평가하기가 어렵고 네. 우리는 또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한 내용만 본다면 북한이 여러 번 시험 발사를 했고 또 훈련이 좀 많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발사체 비교만 조금 해봤고, 자 이제 그런 기술 차이들, 북한이 이런 점도 모르고 있지는 않을 거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할 텐데요. 네네. 북한은 이제 지금 액체 연료가 아닌 고체 연료 ICBM을 개발하는 것에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고체 연료의 경우 연료를 미리 넣어놓기 때문에 실제로 연료 주입 시간이 필요 없어서 네. 기습 공격이 그렇죠. 가능한 셈이죠. 북한이 사실 지난해 말에 ICBM용 고출력 고체 엔진 연소 시험에 성공했다고 하고 네. 영상도 발표를 했어요. 네. 이건 이제 발사한 건 아니고 지상에서 엔진이 잘 타는지 연소 시험을 해보는 건데요. 저기 시험 장면이죠. 네. 시험 장면 지금 나오고 있네요. 이때 이 추력이 140톤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 경우면 ICBM 개발이 가능한 수준이고요. 다만 저희가 궁금한 것은 연소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를 밝히지 않았는데 네. 사실은 연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없어서 성능을 정확히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고체 연료 우주 발사체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저희가 항상 이제 북한이 발표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항상 성공했다고만 하니까 저건 성공이 아니다라고 방어를 하면서 이제 북한의 기술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하지만 지속적으로 북한이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시험 발사를 하면서 성능이 나날이 개선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유념해야 될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인 뉴스는 북한 미사일 기술적인 부분만 집중적으로 점검해봤습니다. 이은정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네, 북한의 잇따른 도발 취재기자와 함께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송영석 기자, 그제 ICBM, 오늘은 방사포입니다. 북한이 노리는 점부터 좀 짚어볼까요? 아시다시피 ICBM은 대륙을 넘겨서 공격하는 탄도미사일이죠. 네. 즉 미국을 공격하는 전략 무기입니다. 600mm 방사포는 남한을 직접 타격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미국과 한국 모두가 자신들의 타격 범위 안에 있다. 그래서 양측을 동시에 압박하는 효과를 노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 남측은 상대 안 하겠다고 하더니 네. 오늘 담화를 냈습니다. 네, 요지는 두 가지인데요. 우선 미군 전략자산 전개에 강한 반감을 표출하면서 이 강대강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네. 또 화성 15형 발사에 대한 우리 전문가들의 평가를 일일이 반박했는데요. 네. 그 내용은 김수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먼저 미사일 발사까지 걸린 시간에 대한 남측 분석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제 화성 15형 발사는 오전 8시 김정은 명령부터 실제 발사된 오후 5시 22분까지 9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이 때문에 기습 발사라는 북한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김 부부장은 오후 중 유리한 시간에 기습적으로 발사하란 명령이 내려와 적의 정찰기 7대가 내려앉은 오후 3시 반부터 7시 45분 사이의 시간을 골랐다고 했습니다. 액체 연료를 미리 특수용기에 넣어놨다가 미사일에 장착해 발사하는 연료 앰프라에 대해서도 남의 기술을 멋대로 평하는 건 못난 짓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여정은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미흡하다는 평가도 반박했습니다. 일본에서 촬영된 영상을 보면 불꽃이 떨어지면서 점차 사라지는데 탄두가 소멸하는 것으로 보여 탄두 재진입에 실패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김여정은 고각 발사로 탄두 탄착 지점 인근에 떨어진 2단 추진체가 화면에 잡힌 것이라며 탄두는 멀쩡하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북한 매체가 화성 15형의 비행거리와 고도, 시간 등을 공개했는데 재진입에 실패했다면 탄착 순간까지 탄두의 신호 자료를 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어제 있었던 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어제 쏜 미사일이
멀리 날아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이번 발사가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한 거라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어제 미사일이 떨어진 곳 인근에서는 육안으로도 그 모습이 관측돼 일본 주민들이 불안해했습니다. 먼저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도미사일이 이동식 발사대에서 붉은 화염을 내뿜으며 솟아오릅니다. 북한은 이 미사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5형이라고 공개했습니다. 최대 사거리로 고각 발사해 최대 고도 5,700여 킬로미터, 거리 989킬로미터를 약 67분간 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이어 미사일이 동해 목표 수역을 정확히 타격해 강평에서 우를 맞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군사평가에서 우는 최상 등급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은 이번 발사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장인 김정은의 명령에 따라 이뤄진 기습 발사 훈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부리적인 기습 발사 훈련을 통하여 무기 체계의 신뢰성을 재확인 및 검증하는 것. 그런데 오전 8시에 위원장 명령이 내려지고 오후 5시 22분쯤 발사하기까지 9시간 22분이 걸렸습니다. 기습 훈련이었다지만 실제 발사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겁니다. 또 이번 ICBM 발사는 운용부대인 전략군이 아니라 행정기관 성격의 미사일 총국이 지도해 화성 15형이 작전 배치가 아닌 시험 발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여정은 담화를 내고 이번 발사가 유엔 안보리 소집과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정은의 위임에 따라 경고한다며 북한의 적대적인 것에 매사 상응하고 강력한 압도적 대응을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ICBM의 정상 각도 발사나 신형 고체 연료 ICBM 정찰 위성 발사 등의 추가 도발이 우려됩니다. 한편 어제 오후 일본 홋카이도 서쪽에서 미사일이 불꽃과 함께 떨어지는 모습이 육안으로도 관측돼 주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어젯밤 북한이 인민군 창건 75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이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처음 공개됐고 남한을 겨냥하는 전술핵 운용 부대도 등장했습니다. 최영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체 사상탑 위로 전투기들이 형형색색의 불빛을 내뿜으며 고개 비행을 합니다. 인민군 창건 75년을 맞아 북한이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병력 2만 2천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행사의 최고조인 마지막 순서, 위장색을 칠한 거대한 미사일이 등장합니다. 바퀴축 9개짜리 이동식 발사 차량에 원형 발사관만 보였습니다. 고체 연료 엔진을 사용하는 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보입니다. 위험 무력의 초강력의 실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6년 전 비슷한 형태의 8축 차량 미사일보다 길이가 길어졌습니다. 지난해 말 연소 실험 당시의 고체 연료 엔진보다 직경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콜드런치를 사용하는 걸로 추정할 수 있는 구조물이 이번 열병식에서 확인이 됐거든요. 아마도 고체 연료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보긴 하는데 미국 본토 전 지역을 사정권에 두는 ICBM 화성 17형. 이전에 최대 4기가 동시에 공개됐지만 이번에는 10기가 넘었습니다. 북한은 최대 핵 공격 능력을 과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양의 ICBM으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대거 공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술핵 운용부대는 남한을 정면 겨냥하는 KN-23 등을 선보이며 전쟁 억제력과 반격 능력을 갖췄다고 말했습니다. 신종 전차와 자주포, 전술 지대지 미사일, 장거리 순항 미사일 등도 차례차례 무력을 과시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